엄마 화장품 왜 여기다 놨어? 딸이 사준 화장품을 방치하다가 딱 걸린 아내. 아니 열어버릴게. 냉동 보관해야 돼. 일이 바빠 얼굴에 화장품 한 번 바르지 않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된 아내다. 4년이 넘게 뚜껑 한 번 열어보지 않은 것도 포장조차 뜯지 않은 화장품도 부지기수라는데 엄마 이거 아이 새 건데 안 썼어? 늘 당신보다 일이 먼저인 엄마였다. 얼굴 봐봐 엄마. 어머, 선별을 얼마 많이 한 거야 우럭을? 아이고 2천. 그날 밤 책임 추궁에 나선 남편. 여하가 2210kg. 나보고 2,360kg를 하라고 여기다 적어놨다고. 그렇게 150kg까지 버텨갖고 난다니까. 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것을 주문을 잘못 나를 적어줬지. 이거 뭐야? 이거 주문이 얼마인데? 2210kg. 어? 2210kg. 그러고 희한하게도 문서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대체 어디서 틀린 걸까? 귀가 안 들릴게 48 해도 43 그렇게 알아먹어. 48을 43 거 계속 귀가 안 들릴게 몇 킬로 이렇게 뽀짝 안 하면 못 알아먹는다게. 100 몇십 킬로. 아무래도 귀가 아픈 아내가 잘못 들은 모양이다. 잘못 들을 게 따로 있지. 아까운 돈을 날려 속쓰린 건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할수록 더 억울하다. 같이 일하다 실수한 걸 귀가 어두운 아내 탓만 하는 것도 야속하고 물질하다 생긴 병이요. 아내도 어쩔 수 없건만 그걸 트집 잡는 것도 섭섭하다. 침묵 속에 감정의 골은 서서히 깊어가고 있다. 다음 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 했던가. 우럭이 또 말썽이다. 이번엔 심지어 대형 사고가 빵 터져버렸다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부부 눈에 들어온 건 고등어가 이렇게 그렇게 겁나게 오래됐어. 우럭 양식장 한 칸을 통째로 점령한 고등어떼. 3년간 애써 키운 우럭은 다 도망가고 돈이 안 되는 고등어만 팔딱거리고 있으니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다. 여기서 계속 나갔어. 거기가 한 8,000미가 있었죠. 이 칸에. 그러니까 거의 90%다 나가고 95%. 장가지에 있었을 게 이 고등어가 다 들어먹어죠. 고등어로 키운 것이 아닌데. 얼마를 손해를 보신 거예요? 이거 한 칸 나갔어요. 1,400만 원어치 금액으로. 금전적인 손해만 1,400만 원가량. 어쩌다 이 지경이 돼버렸는지. 진작에 조금만 더 그물을 신경 써서 살펴봤다면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안타깝고 또 미안한 아내. 괜히 남편 얼굴 보기도 민망하다. 남편도 속이 상한 나머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는데 이놈은 안동 고등어다. 안동 고등어. 난다 이야. 우럭에게 줄 까나리를 대신 먹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녀석들을 보고 있으면 아내도 약이 오르고 화병이 날 지경. 하지만 조금이라도 손해를 만회해보겠다며 싹 손질한 고등어를 소금에 절여 팔 수 있게끔 해보지만 허탈감은 감출 수가 없다. 이거 먹고서 딱 5만 원치 들었어. 아이고 시장에서 5마리 6마리에 만 원. 좀 크거든. 1,400만 원 우럭이 5만 원짜리 고등어로 둔갑한 그날 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가 마주 앉았다. 한데 1시간이 걸리도 그놈을 한나씩 정확히 결제한다니까. 그래 이번에 그런 사고도 안 나오지. 대답하는. 어째 남편이 아내에게 훈계하는 분위기다. 너한테 맡기고 하면 안 되겠어. 몸도 아프고 할게. 아니 그 사람도 하는 것이 그 눈에가 안 찬대 사람아. 그 내가 그냥 하고 그러지. 남편 보기에는 양식장에 이 사단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자는 아내가 무책임해 보인다.
하지만 아내도 할 말 많다. 생각할수록 괘씸한 건 자꾸 자리를 비우고 양식장 일에 신경을 안 쓰는 남편 때문인데 그런 남편이 미안해하기는커녕 각방까지 쓰고 나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내고 남편이고 심기가 불편하다. 오해를 풀지 못한 채 날이 밝았다. 헌데 어째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 야, 전우. 야, 에이. 설마 어제 일 때문일까? 허나 남편 입장에서는 맞는 소리만 했을 뿐 아내가 화를 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야, 아이 밥도 안 차려놓고 안 주고 무엇을 한가? 아이 사람아 그래도 밥은 차려놓든가 해놓고 와야지. 아이 당신이 혼자 차려 먹으시오 뭐. 뭔가 단단히 뿌리 난 모양. 아무리 그래도 일은 해야 할 텐데 그러면은 가돌이 그 일은 또 어떻게 하라고? 아이 가서 잘 합디요 하시오 뭐. 밖으로 도는 남편 때문에 늘 혼자 가두리를 살피던 아내였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남편도 당해보라는 것. 아이 안 갈라고 그래. 안 가. 이제 밤나 저런 것 우리 어른이 잘 할게. 이제 안 가고 밭에 농사나 짓고 그러려고. 상황 역전. 이제 남편이 혼자 양식장 일을 맡게 됐다. 아내와 함께 했을 때는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이 큰 양식장을 혼자 돌보기도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시간 내에 새로 들어온 주문 물량을 맞춰 보내야 하는 것. 시간이 흐를수록 막막하기만 한 남편이다. 이영이냐? 아 아빠다. 한번 올래? 너 보고도 싶고 뭐하고 다 한다. 결국 목포 사는 큰딸에게 지원 요청을 하고 만다. 평소라면 분명 양식장에 있어야 할 아내지만 행란 언니. 오늘은 남편 꼴도 보기 싫고 행란 언니. 난생 처음 일탈을 시도한 것인데 아이고 만난 거. 아이고 맛있다. 언니야. 다른 해녀들은 물질이 없으면 종종 모여 놀곤 했다는데 물질을 못할 땐 양식장으로 양식장이 쉬면 물질을 해온 아내였다. 일만 했지 쉬어본 지가 대체 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평소 이렇게 즐기고 놀기도 했어야 하는데 아내는 그러지 못했다. 딱 뒤집어 불지 그거. 시작. 흑산면 팔씨름 우승자 포스를 풍기는 아내. 일만 해먹고 살기 좀 팔뚝 봐봐. 래퍼는 새끼예요. 새끼여여여여. 일을 많이 해서 팔 힘 좋기로 소문이 나 있다. 흑산면 1등했어요. 가돌이 이제 힘을 많이 써갖고 여기 팔에가 얼른 말하자면 운동이 된 거야. 여기 팔에가 근육이 힘이 여기 팔 근육. 인간이 정간이 해가 이제 그만 너 죽을 때는 손으로 저 돈으로 손 싸게 하라 할란다. 내가 말해주면. 이제 나이 더 먹으면 움직이지도 못해. 다 골병돼서. 내 몸에 병 들면 서러워. 언니 말이 맞소. 나도 이제 죽이려고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러고 부인 아빠 보기 싫고 가가면 그냥 가서 동무나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살지. 그동안 남편이 자리를 비우면 비우는 대로 그저 묵묵히 일해왔던 아내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아내도 점점 생각이 많아진다. 한편 늘 챙겨주던 아내의 빈자리를 처음으로 느껴보는 남편. 아이고 반찬이 없구만. 결혼한 뒤 라면 한 번 끓여본 적 없는 남편에겐 라면 물 조절하는 것조차 난항이다. 한쪽으로 더 넣어버려야 되겠어. 뭐 많아.
물을 너무 많이 넣는 바람에 결국 라면을 새로 가져와 추가로 투입하기에 이르는데 아내가 하는 건 참 쉬워 보였는데 물 붓고 그냥 끓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런 아내의 외도에 남편 당황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 너무 많이 끓여버렸네. 물 조정하다 보니. 심기 불편한 아내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싶은데 혼자서는 역부족일 것만 같다. 그날 오후 남편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목포에 사는 큰딸. 보인다, 보여. 우리 미영이 보인다. 아빠의 긴급 호출에 불이 나게 달려온 것인데 일손이 모자라기도 하고 딸을 보면 아내의 불편한 심기도 좀 풀릴 거라는 기대도 있다. 무엇을 많이 갖고 냐? 아니 왜? 엄마 오빠가 애기 100일이라고 동네분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떡국에 딸의 등장에 천군만마를 얻은 듯 남편은 그저 뿌듯하고 든든하기만 하다. 산밭에 가냐? 뭐야 이게? 아침에 진짜 라면 끓여 먹었어? 웬일이야? 반면 아내는 딸의 말에 시큰둥한 채 대꾸도 왔는데 최고지, 우리 미영이. 그 오명 중에 최고 이쁘지. 엄마 오늘 막 유난히 정이 많고 부모님을 잘 챙기는 큰딸은 대둔도에서 구할 수 없는 음식들을 챙겨왔다.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주고 살림도 도와주며 효녀 노릇을 톡톡히 하곤 하는데 엄마 화장품 왜 여기다 놨어? 딸이 사준 화장품을 방치하다가 딱 걸린 아내. 아니 열어버릴게 냉동 보관해야 돼. 일이 바빠 얼굴에 화장품 한 번 바르지 않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된 아내다. 4년이 넘게 뚜껑 한 번 열어보지 않은 것도 포장조차 뜯지 않은 화장품도 부지기수라는데 엄마 이거 아이 새 건데 안 썼어? 늘 당신보다 일이 먼저인 엄마였다. 얼굴 봐봐 엄마. 선별을 얼마 많이 한 거야 우럭을? 그놈을 다 아니라고. 엄마 이런 거 계속 바르라고. 가두리 갈 때 꼭 선크림 바르고. 어? 늙었다. 아따 그런데 그것이 안 되더라. 세복에 나갈게 안 돼. 자신을 가꾸는 건 그저 사치라고 생각하는 엄마였다. 오로지 오남매를 잘 키우려는 마음에 엄마는 쉬지 않고 억척스레 일을 해왔다. 365일 바닷일을 하느라 고왔던 얼굴도 손도 참 많이 상했다. 이 거친 손이 그동안의 고생을 말해주는 것 같아 딸은 마음이 아프다. 도시에서 할 건 너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식들에게만큼은 힘든 바닷일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에 엄마는 더 열심히 일해왔다. 하지만 이제 너가 아빠 보고 가돌이 일하라고. 나는 이제 농사도 짓고 가돌이에 안 가려고 그런다. 근데 아빠 엄마같이 가두리 가갖고 이제 살림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대요 진짜. 잘해보세요. 아빠가 못하고 있으면 줄여요. 엄마는 그냥 가만히 그냥 여기 집에 있고 밥 해주고 집에 불 켜놓고 그래야 되는 거야 정상이야. 회사 하나보다도 힘들어 죽는데 이걸 두 가지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너가 아빠한테 말 좀 잘해라. 아줌마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딸의 말에 남편 적잖이 당황스러운 모양이다. 지방 해녀갖고 6, 7명 갖고는 어제도 전복틀을 또 새로 만들었다. 아니 친구 일 도운다는데 복게 우리 거 타가더라. 아, 사지 마 진짜. 틀을 만들더라. 일할 때게 살 때게 이거 아빠 하지 마요. 전복 하지 마. 아빠도 안 하잖아요. 가두리도 안 가면서 왜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래. 아빠는 고기만 하잖아요. 고기 해 그냥. 그놈 해. 아, 나 안 해. 나는 진짜 이번에는 나 이제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나 그거 사면. 근데 조금만 해야 될 거 아니야. 힘에 붙이지 않게. 엄마 내가 20대고 30대야. 그래도 일할 때 이 파종 있을 때 딱 주인 큰 매듭에 딱 넣어야 고기고 전복이고 돈이 딱 되거든. 아빠 보시오. 여기 흰머리 난 거. 흰머리 난 거. 나 뭐 해줘. 저기 하늘나라 가려고 그래. 나이가 한가.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딸을 불러놓고 된통 혼만 나는 남편. 딸의 얘기에 마음이 복잡해진다.
할 수 있는 한 바닷일을 많이 해 돈을 많이 벌어두는 게 가족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또 확신했던 남편이었다. 하지만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아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영 불편한데 대체 뭐가 맞는 걸까? 남편은 혼란스럽다. 게다가 며칠 전 물질을 다녀온 뒤로 유난히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귓속에 찡하니 울린다는 아내다. 귀가 많이 아프요. 귀가 많이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물질을 하다 보면 달고 사는 병이라지만 이 정도로 아픈 적은 없었다고. 며칠 전 남편이 불러준 우럭 물량을 듣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린다. 어야, 병원에 가세.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지. 일할 시간 없다고 화장품도 안 바르는 아내가 알아서 병원은 가겠냐 싶어 직접 보건소까지 동행하는 남편.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물질하시고 오래 하시다 보니까 더 그러실 거예요. 네. 수압 때문에 귀가 약해지는 게 직업병이란 건 알지만 아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남편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아니, 저 아내가 아파. 아내가 귀가요. 이게 한쪽이 안 들리잖아요. 계속 그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쪽 이게 안 들리다 보면 양쪽 다 이제 같이 계속 안 좋아지고 점점 이제 내중에는 아예 청력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을 완전히 꼭 줄이셔야만이 어머니 병이 더 이상 그나마 진행 속도도 조금씩 천천히 줄어들고 이렇게 귀가 하는 건 아니니까. 안 좋은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안 좋은지는 몰랐어요. 많이 안 좋으셔요, 아버님. 예. 한쪽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다니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야, 푹 쉬. 몸이 그 지경인데도 해녀일에 양식장에 집안일까지 해왔을 걸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찡하게 아파오는 남편. 마음이 참 아주 콱콱 마치죠. 내 가슴이 아주 저런 소리 들으면. 그 와중에 마을 일에 전복 확장까지 욕심낸 게 미안하고 또 미안해지는데 거의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은 남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픈 아내를 위해 남편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건 아내의 해녀복을 처분하는 것. 우리 집사람 자무질 이제 그만하게 만들어. 이것이 있으면 그냥 또 어쩔 때도 입어봐도 할게. 오래돼서 갈라지고 물이 스미는데도 20년을 입어온 해녀복. 이 해녀복이 다른 만큼 아내의 청춘도 건강도 사그라진 것은 아닌지 지난 세월이 새삼 야속해진다. 젊은 청춘에 했던 것을 생각하고 이제 그만 이제 마감을 진다는 것이 조금. 물질을 하지 못하게 아내의 해녀복을 깊은 곳에 숨겨두고 서둘러 바다로 향하는 남편. 어찌 도현 엄마는 안 온대. 도현 엄마가 안 오고 도현 아빠가 오요. 예, 인자 도현 엄마 잠질 안 와요. 잠실 가세. 자, 자극가. 자, 배 미리요. 40여 년 만에 남편은 아내 없이 바다밭을 일구러 나섰다. 배를 모는 청각선장과 이 일 잘하는 처녀 해녀와 100년 가약을 맺고 누구보다 성실히 바다밭을 일궈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내와 함께할 순 없다. 젊었을 때에 이렇게 막 같이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생각하면은 조금 뭐 하잖아요, 뭐. 지금 같이 하고 싶어. 아, 인자는 절대 안 되지. 인자는 나이가 벌써 된 것이고. 젊을 때부터 줄곧 앞만 보고 달려왔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남편이었다. 아, 많이 잡았네.
그러는 동안 정작 곁에 있는 아내의 몸과 마음은 미처 돌보지 못했다는 걸 남편은 이제서야 알았다. 아내도 자신 없이 혼자 바다로 간 남편이 걱정되기는 마찬가지.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물자 좋아하고. 그동안 팔기만 했던 자연산 전복을 내주는 남편. 네, 맛있게 드서. 그냥 거. 응. 오면은. 이제는 곁에 있는 아내부터 챙기기로 했다는 것. 도연엄마 오늘은 호강원에 영감에 전복도 주고. 지금 있는 것만 하고 알뜰하게 예? 해갖고 살아보세요. 더 이상은 늘리지 말고. 그래, 약속한다. 했다. 자, 그렇게 삽시다. 약속했어요. 최 여사님. 아이고, 약속했네. 좋은 거.